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을 지켜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전일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예상보다는 밀렸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미국에서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명확한 어떤 확실한 금액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된 것 뿐만 아니라 아예 단행하지 못하게 된 기사가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 기사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면 달러가 상당히 좀 미국 시장에 풀릴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으로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돼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도 커플링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11월 3일 대선 전에 이제 5차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협상에 대한 부분들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책 단행이 지금 불가능해진 상태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이제 겨울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을에 사실 2차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측만 했었었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뭐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감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럽이 엄청나게 지금 감염증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뛰어넘은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100만 명당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유럽이 미국을 제쳤다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점점 더 그렇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만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고 부작용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의 경기에 대한 회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찌됐건 뭐 풍부한 유동성으로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그런 것들만으로는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시장이 좀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보시면 해외 증시가 전일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좀 빠졌고요. 하락률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0.8%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음봉으로 좀 밀렸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뭐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1.53% 하락으로 선물이 진행이 되고 있고, S&P 500도 선물이 지금 1.06% 하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10시 반 이후에 미국 시장이 시작하면 미국 시장도 동시에 나스닥 다우 산업 둘 다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일이 또 금요일 시장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까지도 밀리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난번에 가장 세게 밀렸을 때가 거의 뭐 만스닥을 깨냐 마냐 했었습니다만 당연히 버텨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서 조금 빠질지는 사실은 이번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고 내일까지도 미국 시장 마감하는 걸 좀 봐야, 우리 시각으로 이제 토요일 새벽이겠죠. 그때까지 좀 봐야지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도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순매수와 순매도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 그리고 지수가 빠졌을 때 어떤 종목들이 튀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거래 순위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기존에 이제 많이 살펴보지 못했던 툭툭 튀어나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유니슨 같은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한국 유니온제약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는 종목이 계시고 있으실 종목입니다만, 그 이외의 종목들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세팅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면
인버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져야지 상승할 수 있는 선물 인버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충분히 좀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까지는 조금 시장이 밀리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해 놓고 추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올 때 더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죠. 뭐 조 바이든 관련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치료제는 이제 아주 강하게 진짜로 이 치료제가 삼상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공시가 되어지기 전에는 그 시세에 대한 반영하는 어떤 강도가 좀 약할 것 같아요. 이미 그 어떤 이슈들을 반영했던 종목들은 다시 비슷한 이슈 가지고는 이제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뭐 좀 빠진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저점 매수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바닥을 찍을지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밀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겠느냐, 금액을 단기적으로 조금 금액을 가지고 변동성 강한 종목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서 과연 스캘핑을 칠 수가 있겠느냐. 잡고 있는 종목이 차근차근 오전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갭 떠버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갭 떠버리고 시작하면 꼭지에서 잡을 수밖에 없고, 그 변동성을 근무하시면서 업무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보면서 확인해서 다시 반등 나올 때 팔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젠의 움직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시젠이 오늘 그렇게 많이 좀 빠지는 움직임이 아니더라고요. 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장이 좀 밀렸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움직임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더군다나 이제 30만원 정도 라인을 어느정도 돌파에 대한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을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분봉상으로 한번 쳤다가 쭉 밀렸어요. 오늘 이게 시즌의 3분봉 사진이거든요. 오늘 갭으로 떠서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나와주면서 어쨌든 하락입니다만 거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30분봉상으로 좀 보면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는 어찌됐건 저는 한번 쭉 밀린 이후에, 이렇게 한번 쭉 밀린 이후에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한 어떤 슈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서서히 지금 우상향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30만원의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젠의 어떤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글로벌적인 코로나 이슈가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진단키트 업체들이 생기고 또 진단키트들이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진단키트를 대표하는 회사 했을 때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시젠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의 유동성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백신 진행하는 회사라고 하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셀트리온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넥신이란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그런 종목에 수급이 툭 튀어서 양봉이 나와버리면 거기에 쑥 그냥 자금이 들어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시젠이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할 때에 그 틈을 타서 한번 30만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매동 자체를 봤을 때 다만 어제 343억 순매수를 한 외국인 중에서 일부가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맥쿼리 증권에서 순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JP모건에서 나갔습니다. 조금 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코복고에서 어쨌든 간에 한 90억 가까이 순매도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크게 이 들어왔던 금액이 전부 다 이탈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일부 자금이 이탈하고 아마도 시장이 조금 좋거나 혹은 조금 빠지거나 이 상황에 따라서 물론 시즌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외인이 좀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즌의 종목은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빠질 때에 그것을 기회로 오히려 많이 분산되어 있던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일부가 시즌 쪽에서 좀 시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확실히는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시장에서 오늘 잘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인 물론 성향이 강합니다만 이 사모펀드가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진 70억에 190, 한 250억 정도 들어왔죠. 최근 며칠 동안 빠질 때. 그래서 요런 움직임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시즌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즌의 현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7조 5천억 정도 되죠. 재무지표 들어가서 3분기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 가까이 반년되고요. 3쿼터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컨센서스 한번 볼까요? 올해 말 기준으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로는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될 것이다. 근데 보통 섹터 업종마다 다르지만 뭐 멀티플 한 10배 정도 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멀티플 한 10배 정도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 10배 정도, 그러니까 한 뭐 적정 시가총액은 한 6조에서 5조 한 8, 9천억 정도라고 만약에 봤을 때, 거기서 현재 7조니까요 멀티플 뭐 한 10배 정도면 저는 아주 크게 넘치는 시가총액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을 또 가지고 있고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가을을 앞두고 거의 이제 가을 초기죠. 초가을 겨울을 앞둔 상황에서면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진 않겠느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30만원에서 33만원 간다고 해도 그게 10%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 차트를 봤을 때에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뭐 시가총액 가지고 밸류 가지고 체크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차트상의 움직임과 시장 상황을 봤을 때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조금은 이 30만원에 돌파하는 시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어쨌든 장중 최고가가 이게 날짜가 지금 8월 10일쯤에 32만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가에 대한 돌파 시도는 저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움직임이 다시 한번 지금 빠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21평선 다시 터치하는 움직임이 아니고 방향 틀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는 시중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할 시점이면 또 뭐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상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시즌이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 이 종목 자체에서 현재 신용 잔고를 좀 보면요, 지금 시즌을 찾아보겠습니다. 잔고를 봐도 현재 어쨌든 잔고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시즌에 지금 예전에 비해서 신용 잔고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시즌에서 좀 신용을 써서 개인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쳐주면서 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시즌의 움직임을 저는 긍정적으로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현재 상황에서 이런 차트다 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다시 한번 30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면서 돌파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322,200원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가느냐 아니면 찍고 오느냐를 어떻게 보면 살펴보는 그런 시점이 아마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 갑작스럽게 변동하는 갈 것 같은데 또 안 가고 또 이거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이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월 3일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살아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파트가 어떤 분야가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물론 생뚱맞은 소형 주식, 뭐 중형 주식, 저가 주식들이 막 상한가 말고 하는 것들이 가끔 나오면 여기서 뭐 들어가서 비중 실어서 매매를 할까?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 물리면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뚱맞은 주식에서 물론 아주 강하게 미리 뭐 매집해서 이거 갈 것이다 라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꾸준히 사나워서 슈팅 나올 때 파시는 개념이 아니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시즌이라는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미 이 고가권에서 물리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진 다 왔기 때문에 아마 본전이 와도 안 파실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미 터실 분들은 터시고 다시 또 매매를 하시면서 개인들이 또 사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경고라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붙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도 7% 정도 되면 신용 한 10% 정도까지 개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여러가지 좀 자금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뭐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6종목 상승, 4종목 상하니까, 그리고 1042종목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빠졌는데 며칠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이 곧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금요일 종가, 그러니까 내일 동시호가 마감 때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 조금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다음 주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밀리고 월요일까지도 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되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이라는 종목은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괜찮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상승에 대한 룸은 있지만 아주 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지난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고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